구글, 에어비앤비, 맥킨지 같은 유수의 기업을 이끄는 리더들, 400km 상공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우주비행사들, 태양계 바깥을 탐구하는 과학자들, 이처럼 각 분야에서 사회초년생이나 동료들 가운데 가장 먼저 승진한 실무자, 창업에 성공한 기업가들과 두루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들이 성공의 비결로 모두 한 가지로 꼽는다는 걸 알 수 있다. 다름 아닌 의사소통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이 책에 속속들이 담았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 어느 때보다 소통이 중요한 시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든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잘 표현할 수만 있다면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순식간에 막대한 부를 쌓을 수가 있다. 앞으로 10년 동안 당신의 생각 그리고 생각을 잘 표현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학자 타일러 코엔에 따르면 지능형 기계나 경제 세계화로 인한 사회 변화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불가피하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지능형 기계와 잘 협력할 수 있는가? 당신의 업무 역량이 컴퓨터 기술을 보완하는가 아니면 컴퓨터가 혼자 더 잘 해내는가? 최악의 경우 당신은 컴퓨터와 경쟁하고 있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단순 반복되는 노동 작업에 있어서 컴퓨터와 경쟁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극하고 그들의 상상력을 촉발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저항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MIT에서 선정한 세계 최고의 혁신가 35인에 선정된 골드블룸은 머신러닝이 앞으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면서 직장에서도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학자인 아라이 노리코는 인간에게 우위를 안기는 부분은 로봇이나 기기가 재현할 수 없는 비판적 사고, 창의성, 의사소통이다. 정서적 공감대는 자동화, 빅데이터, 인공지능, 머신러닝 같은 기술이 수많은 일자리를 없애고 개인의 경력까지 단절시키는 시대에 실로 생존 당첨권과 같다. 21세기 직장인들은 이제 새로운 기술이 있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진은 700여 개의 직업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에 자동화로 현존하는 직업의 47%가 사라질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인공지능 부문의 책임자인 닐 제이콥스타인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머신러닝이 직업을 대체하는 속도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계속 남아있는 직책은 비판적 사고나 공감 능력 혹은 컴퓨터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수백만 건의 구직 광고를 분석한 결과 의외로 기술 측에서 글쓰기와 의사소통 능력이 직무 소개에 제시한 수준보다 훨씬 중시되었다라고 하네요. 문제는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을 찾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인재는 희소가치를 지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워런 버핏도 같은 관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색다른 사람이 두각을 드러냅니다. IQ 200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편하게 말하는 능력을 갖추면 훨씬 더 빨리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독특한 리더, 창업가, 기업인, 브랜드를 가리켜서 5스타라고 소개를 합니다. 와튼스쿨 철학과 교수인 애덤 그랜트가 주장한 대로 독창성을 얻기 위해서는 통념을 거스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바꾼 말의 위력, 세상을 바꾼 말 한마디, JFK 케네디의 연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두막에서 가난하게 태어난 에이브러함 링컨은 유명인들이 했던 말을 공부하여 나중에 미국의 역사를 바꾼 연설인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되살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의사소통 능력은 시골 변호사를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으로 바꿔놓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케네디는 달 탐사 프로젝트를 알리는 연설을 통해 인류 역사에 손꼽히는 위협을 이루기 위한 토대를 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와튼스쿨의 경영학 교수인 앤드류 카트는 1961년에 사람을 달에 보내기 위한 아폴로 계획과 관련된 1만 8천 쪽의 문서를 살피면서 회계 담당, 행정 담당, 사무보조, 엔지니어 등 나사의 모든 부서에서 일한 다른 직원들의 글에서 공통점을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모두 한 사람의 말에 깊이 감화되어 있었다. 그 사람은 바로 케네디였다. 첫째, 케네디는 나사가 품은 야심의 수를 하나로 줄였습니다. 나사는 우주 진출 부분에서 러시아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항공 우주 기술을 구축하고 과학을 진전시키는 등 여러 목표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케네디는 나사가 사람을 달까지 보낸 다음 무사히 귀환시킨다는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케네디는 궁극적 바람에서 확고한 목적으로 주의를 돌렸습니다. 다시 말해 추상적 목표, 태양계를 탐사해서 과학을 진전시킨다 이런 것을 가시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케네디는 1961년 5월 25일에 의회 연설에서 우리는 이번 10년이 지나기 전에 사람을 달에 착륙시킨 다음 무사히 귀환시킨다는 목표에 매진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확고한 목표와 함께 구체적인 기한까지 제시했다라고 하네요. 셋째, 케네디는 일상 업무를 확고한 목적과 연결시키는 이정표를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제시한 이정표는 세 갈래입니다. 세 개의 규칙은 청중들을 움직이는데 대단히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3의 규칙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네 번째는 케네디는 은유와 유추 그리고 독특한 비유를 통해 목표의 의미를 강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그는 언어학자들이 개념 구체화라고 말하는 드문 기법을 잘 활용했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 요소는 막강한 설득력을 지닌다라고 표현하네요. 케네디의 소프트 스킬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위협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의 말은 나사 직원들에게 그들이 하는 일과 궁극적 목표가 단단하게 이어져 있음을 알려주었다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파토스와 로고스, 즉 감정과 논리를 결합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달 착륙을 역사적인 도전으로 만들었는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의 습관에 대해서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말의 원칙 그리고 스피치 기술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